장점, 글씨 너무 잘 보이고 예쁜 서체를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제시된 낱말을 원전을 찾아서 그대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써줬고요.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짧은 글짓기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다 빨간 펜 표시한 부분은 문장의 필수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혹은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 인과관계가 성립되도록 뭔가 빠진 것이 없는가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라고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완벽하게 글짓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인 거리로 넘어갈까요? 지난 시간에 중국인 거리의 인물, 사건, 배경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중심 사건은 앞부분에서는 석탄을 훔치는 그리고 밀을 훔쳐먹는 전쟁통의 아이들의 상실되고 황폐화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내가 어머니의 출산과 동시에 초조를 겪는 여성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성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빼돌려서 먹을 것을 바꿔먹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극성스러움과 악착스러움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소설에서 1인칭 사술자가 자기의 유년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소녀의 육체가 갑자기 성인 여성의 육체로 변화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기분이 좋거나 스스로 원해서거나 아주 축복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아주 불편하게 다가오는 신체적 변화예요. 그래서 아이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리고 아이가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엄마가 계속 임신을 하면서 헛구역질하고 출산을 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자기의 모성, 즉 여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한 종소리와 달리 현실에서의 비정함, 병사리 던진 칼에 죽어가는 고양이, 그 고양이 사체를 바다에 던져버리려 가는 전쟁통의 아이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현실의 비정함과 경건함이 서로 묘하게 어우러지는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바로 중국인 거리에서 종소리가 들려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 문학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어려운 점, 어두운 점, 사람들의 숨겨진 기억들을 찾아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인 거리에서 여성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종탑 아래에서의 나라는 소녀는 사건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그런 담백하고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경쾌한 해피엔딩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종소리를 울려서 자그마한 성취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중국인 거리에서는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자기가 원해서 뭔가 키가 커지고 소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데 불쑥 다가버린 초조와 같은 것이다. 10쪽을 내용 정리를 해봅시다. 이 피난민이 사는 우리 동네는 그늘이 지고 거무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희미하게 걸려있다서 피난민촌이고 시커먼 동네다. 그리고 여기서 햇살은 조금씩 투명해질 무렵에 언덕 위의 집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요. 시의 곳곳에서 밀려나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두움, 그래서 시각적으로 묘사하면서 비를 품은 구름처럼 불길하게 하늘에 몰려있다. 시각적으로 이 동네를 감싸고 있는 그런 색채 이미지로서 빈민가의 분위기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갇히면요, 냄새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 냄새는 후각적 이미지로서 중국인 거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제야 나는 그 냄새 정체를 알 수 있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그 냄새를 회상하면서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채는 순간 그때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낯선 감정은 대본에 지어지고 거리는 친숙하게 다가왔다. 즉 피난을 간다는 것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갑자기 쫓겨가는 거잖아요. 그 동네에 정이 붙을 리가 없고 익숙할 리가 없죠. 그런데 냄새를 통해서 내가 피난민 거리, 중국인 거리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나른한 행복감이었고 전날 떠나온 피난지의 마을에 깔먹여진 색채였으며 유년의 기억이었다. 그래서 이 냄새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냄새를 통해서 내가 피난 왔지라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을 현실을 인식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유년의 기억은 이 후각적 이미지와 함께 전개된다고 하겠습니다. 민들레 꽃이 필 무렵, 즉 봄이죠. 그때 나는 어지럼증과 구역질. 자, 이때 봄에 굉장히 먹을 것이 부족했고 피난지기 때문에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는 철분이라든가 뭐 단백질 다 부족했겠죠. 늘 어지럼증, 영양결핍, 그다음 구역질. 이 시대에 위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생충이 많았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회가 동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헛구역질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동생과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침을 막 뱉고 있었어요. 이 침이 뱉어서 궁핍하고 영양실조 상태임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고 동생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집어먹었어요. 도대체 흙을 왜 먹을까요? 아마 뭐 기생충이 있어서 이런 걸 먹는다는 설과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나와 동생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정말 전쟁통에서 버려진 그런 모습 부모가 있고 집이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할머니는 해인초를 끓였어요. 이 해인초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나는 식물인데 해인초를 끓여서 사람들은 구충제로 먹여서 아이들에게 회충을 좀 없애려고 먹였죠. 그런데 이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고 비린내가 났어요. 맛이 있을 리가 없죠. 싫다고 돌질을 하면서 나는 간신히 한 사발을 먹고 나면 노란 빛과 함께 춘공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나른한 혼미 속에 빠져들었다.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에 노란 빛깔, 혼미함,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져서 할머니한테 지금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이렇게 막 물어요. 정신이 없어 얘가. 그러면 할머니는 막 얘한테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합니다. 망할년. 응? 회동하나 보다. 막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마귀 할멈 같이 웃는데 이것은 이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의 할머니, 이 할머니는 또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풍경을 묘사해 주면서 전혀 행복하거나 유복하거나 대접받지 못하는 공핍하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이상한 냄새가 풍겼던 시커먼 동네에 대한 자기의 유년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쓰던 반다지에 고리를 열었다. 이 중간에 뭐가 생략되냐면 할머니가 치매가 생겨서 어머니는 그 할머니를 할아버지한테 데려다 드려야 된다라고 아버지에게 주장하죠.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이 집안에서 많은 아이들 돌봐주고 밥도 해주고 하던 그런 역할에서부터 폐기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여태까지 쓰던 반다지 고리를 어머니가 열었다는 것은 주인 없는 그 옷장을 연 거죠. 그럼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차곡차곡 쌓인 옷까지 이거 할머니가 다 접어놓은 것이겠죠. 다 방바닥에 놓았어요. 뭐냐면 주인 없는 물건을 살펴보면서 쓸 게 있나 없나 뭐가 있나 이렇게 장롱을 열어서 헤집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롱에서 나온 옷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다리 부분을 줄여서 할머니가 입었던 아버지의 헛내일, 그죠? 그리고 허드레를 입던 몸빼, 따위, 즉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바닥에 쌓였고 그 중에는 항나, 숙고사 같은 옛날 천의 한복천이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지금 객관적인 외부의 사건이고요. 나는 이제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런 옷을 입을 날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속에 밑바닥에 바람이 지나가듯 서늘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할머니를 다시 못 만난다는 것과 함께 삶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머니는 언제 저 옷들을 입었을까? 과거에. 할머니가 원래부터 할머니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도 저런 옷을 입었을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저걸 언제 다시 입으려고 아꼈을까? 결국은 쓸모없이 남기고 가고 본인들이 입지도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인식이 성장하게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략이 되면서 이제 어머니는 여덟 번째 아이를 갖게 돼서 막
수채구멍에다 토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아기를 갖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안쓰럽고 그런 느낌을 갖죠. 안방은 어머니의 공간이죠. 어머니는 산고의 비명, 8번째 출산합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차라리 날 죽여줘라 막 이렇게 부르짖죠. 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숨바꼭질 할 때처럼 숨바꼭질의 본질은 뭐냐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잖아요. 즉 자기는 이 현실에서 노출되고 싶지 않아요.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이런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숨바꼭질 할 때처럼 벽장 속으로 들어갔다. 이 벽장은 나만의 공간이에요. 지금 중국인 거리가 한국 전쟁이 일어난 후에 피난 온 것이라면 이 피난 온 곳에서 나만의 또 피난처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즉, 이 전쟁이라는 상황, 어머니가 계속 출산하는 그런 상황, 아이로서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는 벽장을 들어감으로써 자기만의 속으로 들어가는 자기 방어적인 기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벽장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낮인데도 깜깜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즉 나만의 공간이죠. 내가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차라리 죽여줘라 이렇게 부르짖는 어머니의 비명을 그리고 언제부턴가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 이때 종소리가 종탑 아래의 종소리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수녀가 죽었거나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소리. 그래서 이것은 희망의 종소리가 아니라 뭔가 연민과 아픔을 전해주는 그런 종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낮잠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이 낮잠을 죽음과도 같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낮잠을 잠으로써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혹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단절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청하고 잠으로 들어감으로써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다. 그렇죠? 주위에서 소음이 들리거나 할 때 이어폰 꽂고 음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절시켜주는 것이 바로 낮잠입니다. 내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지독한 난산 어렵게 출산하는 거죠. 8번째 아이를 밀어냈어요. 낳았다가 아니라 밀어냈대요. 즉 아이는 몸에서 고통스럽게 밀어내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아이의 출산에 대해서 행복한 기억으로 보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원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어두운 벽장 속에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왜 그랬을까요? 낮잠 자다가? 그리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거미줄처럼 온몸을 끈끈하게 쥐고 있는 후텁한 열기. 그 열기의 정체를 찾아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초조였다. 그래서 이 초조라는 것은 동음이의어로서 불안과 초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월경, 초경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을 쓰지 않고 초조였다라는 말을 씀으로써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장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축복받는 일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함. 드디어 초조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 여자가 됐구나. 그리고 엄마처럼 아이를 밀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된 그런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내가 벽장을 찾아 들어가서 낮잠에 빠져드는 것이 현실 도피적이고 현실을 외면하려는 행동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나는 일종의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엄마가 출산할 때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 자기 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엄마가 출산하는 것에 버금가는 어마무시한 일, 성장, 이것을 내가 고통스럽게 막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초조, 후덥지근한 열기, 막막함과 절망감, 이것이 바로 신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성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경험만은 아니다. 막막함, 또 이 소녀가 어머니의 삶과 할머니의 삶을 봤을 때 마치 할머니의 벽장에서 던져진 보잘것없는 허들의 몸빼나 주려 입은 아버지 헌내와 같은 그런 삶을 연상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어쨌든 단편이고 성장소설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자기 유년기를 회상하면서 하는 성격을 지니고요. 시간 배경은 6.25 전쟁 직후에
항구도시 해안촌에 위치한 중국인 거리, 피난민 거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고요. 주제는 유년 시절의 체험을 돌아보며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성장한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소설이에요. 이것이 수능에 나오고 했을 때 모두 다 당황했죠.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온 소설이나 문학 작품들이 대체로 긍정적이고 종탑 아래서처럼 희망적인 내용이 많다면 중국인 거리는 굉장히 감각적이면서 희망적이라기보다 절망스러운 고통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중요한 소설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또 자기의 성장과 같이 해석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또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전문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전체를 다 읽어야지 이 요약본만을 읽어서는 문학적인 상상력이라든가 표현력이 절대로 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